네, 그래서 이제는 이번 학기 저희가 어느 사이트의 도시 공간을 디자인해 볼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번 학기 많이 이야기하고 고민해 볼 사이트는 여기에요. 서울시에 있는 곳인데 혹시 어디인지 예상이 가시나요? 일단 딱 사이트 사진을 보면 우편에 아주 큰 녹지 공간이 있죠. 이 녹지 공간은 지금 현재는 용산 미군기지로 쓰이고 있는, 물론 이제 여기가 미군기지가 곧 용산공원이 될 거라고 보이고 있는 부지예요. 그래서 이 엄청난 녹지가 우편에 있고 여기는 이제 한강대로라는 곳이고요. 이 가운데 지금 크게 보이는 영역이 바로 용산역입니다. 여러분 KTX를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시다면 용산역 많이 친숙하실 거예요. 여기서 용산역을 지나서 쭉 따라 올라가게 되면 서울역이 있는 거고, 그 용산역 안에는 지금 아이파크몰이라는 큰 어떤 쇼핑센터도 있고, CGV 영화관도 있고, 이마트도 있고, 엄청나게 큰 도시의 복합 상업시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KTX 용산역이 있는 게 가장 큰 이슈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앞은 이제 한강대로고 사실 요 주위가 많이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지금 여기가 보시면은 이렇게 주상복합 건물 올라가 있는 거 보이죠? 그리고 이쪽에도 지금 올라가고 있고 여기가 이제 한강대로고 그 옆에 다시 조그만한 도시의 어떤 패브릭 같은 것들이 보여요. 보시면 스케일이 그래서 정말 다양한 도시의 스케일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작은 요렇게 다 쪼개져 있는 이런 도시의 아주 작은 블록들, 뭐 연립주택이나 아니면 단독주택 같은 도시 블록들이 있고, 여기는 이제 용산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철로가 지나가는 부분도 보이고요. 여기가 이제 한강대교예요. 여기가 노들섬 이게 되고, 그래서 크게는 용산역, 그리고 그 후편에 지금 이쪽에 보시면 알고 계실 분들도 있겠지만 용산 전자상가 예전에는 많이 어, 전자상가면 용산 전자상가로 불렸을 정도로 크게 흥했던 용산 전자상가가 있고 사실 요 앞에 최근에 호텔이 많이 지어졌어요. 지금 세 개 호텔이 함께 연관돼 있는 그런 호텔이 지어진 부지도 있고 해서 크게는 용산역을 중심으로 그 주변 부지가 저희가 도시공간 디자인 이번 학기 수업에서 다룰 사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사이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가 설명드렸듯이 용산역이 있고 그 앞에 사실 신용산역이 여기 새로 지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아모레 퍼시픽 본사도 있고 주변에 보시면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화면이 지적 편집도라고 하는데 도시 안에서 직접 편집도는 토지의 쓰임새를 나타내는 지도예요. 그래서 지금 핑크색으로 보이는 영역이 상업공간으로 도시계획 안에 지정이 돼 있는 공간이고요. 노란색으로 보이는 영역들은 주로 이제 주거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그거 외에도 여러분이 직접 편집도라는 거를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그 용도에 따라서 뭐 녹지 지역, 뭐 상업 지역, 일반 주거 지역, 기타 등등 뭐 공업, 준공업 지역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지적 편집도는 도시 공간 안에서 이제 토지의 쓰임새를 보여주는 어, 지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도시를 볼 때는 항상 직접 편집도를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토지를 사실은 지금 되게 멀리서 바라봤기 때문에 이렇게 컬러 블록으로밖에 안 보이지만 저희가 특정한 사이트를 더 지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더 가까이 들여다보게 되면은 토지가 이렇게 각각 필지로 나눠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떤 필지는 되게 크게 블럭으로 묶여져 있는 데도 있고, 어디는 정말 조그맣게 블럭으로 나눠져 있는 거가 있는데, 그게 이제 필지별로 구분을 하고 토지에 대한 정보를 이제 보여주게 돼서, 그게 이제 사실 법률적인 어떤 권리도 갖게 되는 도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도시 어떤 공간 디자인을 하시거나 아마 그 토지
대한 정보를 찾을 때는 제가 여기 표기해둔 뭐 국가공간정보 포털이나 토지이용 규제정보 서비스, 국토지리정보원 여기에 들어가시면 모두 위성 사진이나 아니면 도면 자료, CAD 자료, DWG 자료 같은 거 모두 다 다운받으실 수 있으니까 이제 이러한 사이트들과 좀 친숙해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용산역 사이트를 사실 지난해에도 같이 진행을 했었어요. 저희가 도시공간 디자인을 하면서 사실 접근성도 어느 정도 좋아야 되고, 왜냐면 직접 사이트에 가서 여러분들이 리서치를 해야 되니까 접근성도 좋으면서 뭔가 도시 안에서의 큰 그런 인프라스트럭처라든지 다양한 재밌는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사이트가 어디가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그중에서도 용산역을 택한 이유는 보시면 이제 항공뷰를 보시면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제가 아까 평면상에서 보여드린 것 같이 정말 다양한 스케일의 도시의 어떤 구조들이 보이는 곳이 용산역 주변이라서 그리고 여러 가지 힘의 작용들이 많이 있고 도시 계획도 많이 지금 현재 이뤄지고 있는 곳이라서 용산역이라는 사이트를 지정한 거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도시의 복합단지가 여기가 바로 그 용산역 역사가 있는 스테이션이 있는 그 용산역이 KTX 전철역이고 그 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쇼핑몰도 있고 영화관도 있고 여러 가지 상업시설과 함께 여기 다 모두 모여 있고요. 사실 이게 지금 항공사진 뷰가 좀 업데이트가 안 돼 있어서 그런데 이 앞에도 지금 많은 주상복합 건물들이 들어서 있어요. 지금 현재도. 그리고 여기는 아모레 퍼시픽 그 본사도 새롭게 들어왔고 이런 식으로 그 외에도 지금 여기 보시면 아까 설명드렸듯이 정말 작은 스케일의 골목들도 보이시죠? 그래서 사실 한강대로를 지나서 보면 요로 이렇게 쭉 직진해서 가면 이제 쭉 서울역이 나오는 한강대로고 여기서 좌회전해서 들어가게 되면 여기가 이제 용산역이 나오는 데인데 지금 현재 이렇게 엄청나게 큰 이런 주상복합 건물들이 새로 들어서 있고 여기가 이제 아모레 퍼시픽 본사예요. 지금 현재 여기도 용산 해링턴 스퀘어라는 새로운 주상복합 건물이 또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한강대로에서는 지금 엄청 대로에서 보이는 정말 도시의 그런 하이라이즈 뷰가 펼쳐지고 있고요. 조금만 안쪽, 바로 하나 안쪽 블록으로 들어가면 훨씬 더 작은 스케일의 이러한 도로들과 뭐 건물들이 보이게 되고, 심지어는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이런 정말 오래된 이런 주택 같은 것도 보이는 지구가 바로 이 용산역 주변입니다. 그래서 정말 다양한 도시 스케일을 경험할 수 있고, 그리고 다양한 계획과 다양한 힘들이 공존하고 있는,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더 제가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제 이 용산역과 그 일대 전반적으로 이제 리서치를 하시게 될 텐데, 제가 러프하게 잡은 바운더리는 지금 이 빨간 대시라인으로 그려져 있는 곳이기는 해요. 이 용산역을 중심으로 크게는 아까 처음에 언급했듯이 용산공원이 될 지구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심지어 이런 파크웨이라는 도시적인 스케일의 어떤 용산역과 연결성을 생각하는 그런 용산역 전면 공원 지하공원 개발 사업도 추진 중이고요. 사실 아까 보여드린 이 작은 스케일의 이 도시 패브릭들 되게 오래된 이 도시의 어떤 패브릭들이 사실 지금 현재는 정비창 전면 1구형 재개발 단지로 묶어져서 있습니다. 그래서 곧 재개발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여러 가지 힘의 이슈나 정치적인 이슈, 사회적인 이슈로 많이 얽혀져 있는 공간이라서 여러분들이 이 공간을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본인들이 주장할 수가 있어요. 여기는 재개발되면 그 재개발로 인해서 뭐 다른 재개발됐을 때 다른 구역들을 어떻게 뭐 여기에 새로운 프로그램이 있어야 됩니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 아니에요. 여기는 재개발을 하더라도 뭐 나눠서 해야 됩니다. 또는 반드시 이 뭐 역사적인 어떤 스팟이 있다면 거기는 남기고 나머지만 재개발하고 여기를 어떤 의미로서 어떤 의미를 가진 공간으로서 가져가야 돼요.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용산역 뒤쪽으로 지금 여기 용산 전자상가가 있어서 사실 이쪽에 약간 다리 브릿지 같은 통로가 있어요. 용산역에서 바로 이어지는. 그 통로와 이 또 호텔 단지 그리고 용산 전자상가 이 일대를 뭔가
지금 현재는 여기 막 주차장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영역들이 있는데 이때 모든 뭔가 새로운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가 단지 용상역의 어떤 뒤편이 아니라 새로운 의미를 갖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그런 거를 계획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정말 러프하게 아주 넓게 바운더리를 잡아놓은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까지 이제 개개인별로 이 전체 용산역과 그 주변 일대에 대해서 조사를 하시면서 그게 역사가 돼도 좋고요. 정말 히스토리 컨텍스트로 어떻게 여기가 용산역 언제 생겼고 그 앞에 이러한 공간들은 어떻게 지금까지 변해왔는지 그런 것을 조사하면서 뭔가 새로운 어떠한 본인의 인사이트를 가지게 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금 현재 이러한 건물들이 사실 이렇게 있는데 그 건물들 사이에 정말 작은 공간 이게 스케일이 지금 엄청 큰 거거든요. 사실 여러분들이 사이트를 정하실 때는 이 안에서 뭔가 어떤 영역을 특정하게 정해야 되실 텐데 그것을 정하면서 뭔가 주변의 건물들과 관계성에 대해서 뭐 고민을 하면서 정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정말 다양한 방향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정말 러프하게 큰 바운더리를 정해놨으니, 왜냐하면 아무것도 정해놓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실 수 있으니, 이 안에서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한번 정말 찾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게 역사가 됐던 아니면은 뭐 문화가 됐던 도시적인 맥락이 됐던 통계 자료가 됐던 아니면 기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보시면서 본인이 이 용산역과 어떻게 보면 서울의 중심에 상당히 가까운 영역인데 이 용산역의 주변에 어떤 공간이 있는 것이 과연 좋을지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그거에 대한 자료를 많이 찾아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그냥 브리핑을 해드리면 지금 이러한 주변의 이슈들이 있는데, 이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정말 예전 정권부터 계속 여기를 많이 개발한다고만 해놨지만 아직까지도 진행되지 않은 지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용산역 전면공원 지하공원 개발 사업은 이런 식으로 그 현재 사실 용산역이 현대산업개발 HDC에서 많이 투자를 하고 거기 안에 면세점도 지금 유치하고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해나가고 있는데 그 용산역이랑 저 뒤에 이제 보이게 돼 용산공원까지 어떤 파크웨이를 만들겠다는 이 파크웨이로서 여기를 다 녹지축으로 뚫어놓고 이 지하를 어떠한 상업시설로 또는 퍼블릭 스페이스로 개발하겠다. 뭐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서 이제 이러한 개발 사업도 논의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어떠한 큰 이미지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용산역에서부터 용산역, 공원까지 여기를 다 지상은 공원화 하겠다. 뭐 이런 계획인 건데, 그러면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거는, 그러면 이 파크웨이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정말 이 용산역과 이 앞의 공간을 어떻게 해야 여기가 더 파크웨이로 정말 사람들을 끌어당길 수 있을까? 사람들이 이 위에, 사실 지금 정말 큰 스케일의 이런 어마어마한 건물들이 주변에 들어서 있는데, 여기를 그러면 뚫어놓으면 사람들이 여기에로 걸어갈까? 정말 걸어가는데 뭔가 중간에 다른 어떤 재미있는 행태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이쪽으로 유입이 되는 거 아닐까. 그걸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이제 이 주변 정말 용산역 앞에 역전의 어떠한 퍼블릭 스페이스에서부터 또는 이 가운데 비어있는 지금 나대지로 비어 있거든요. 여기 공간 또는 길 건너서 오히려 여기는 비워두고 여기에 뭔가 새로운 게 생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실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지도를 보고 자신의 관심이 정말 뭐가 있을지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지금은 여기도 막연하게 이렇게 그냥 메시지에 올려져 있죠. 그래서 지금은 뭔가 여기를 뭐 이벤트 공간으로 쓰겠다는 약간 그러한 누군가의 생각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긴 한데 여기서 그러면은 지하 공간으로 어디로 들어가는 거지? 얘가 땅이 이런 식으로 완전 플랫하게 있는 것이 맞을까? 이렇게 가로수로 이어 놓으면 되는 걸까? 에서부터 시작을 하셔서 뭐 많은 생각을 하실 수가 있죠. 이게 정말 중요하다 또는 이게 되려면 뭔가 작은 스케일의
무언가들이 같이 있어줘야 된다, 뭐 그런 주장을 하실 수도 있고요. 이 비유는 사실 제가 그 아까 보여드린 되게 작은 스케일의 도시 패브릭에서 지금 재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에 그 히림이라는 국내 되게 큰 건설 설계 사무소에서 그 정비창 구역 지금 여기 정말 작은 도시 패브릭들이 있는 여기를 다 한마디로 갈아엎고 이런 식의 어마어마한 주상복합 단지를 만들 거예요 라고 계획을 잡은 거예요. 근데 뭐 이 계획이 어차피 현실화 될 것 같고 나는 이렇게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면 그렇다면 이런 엄청나게 큰 덩어리가 들어오고 여기도 아이파크물 엄청난 큰 덩어리들이 막 있는데 그 사이의 공간이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수도 있죠. 지금 여러분이 더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그게 정비천 전면 재개발국이 아마 이쪽 이런 바운더리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이런 엄청난 뭐 주상복합 단지와 뭐 주거지역도 들어오는데 그럼 그 주거지역 여기도 뭐 주거지역이 있다면 그 사이들의 공간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지? 또는 그 뒤에 공간은 어떻게 될까? 뭐 여기는 그러면은 정말 용산역 큰 상업지구와 뭐 주거지역이 뭔가 샌드위치된 이 공간은 어떻게 되는 거지? 뭐 그런 식의 고민을 하실 수도 있죠. 또는 저는 이 정비천 제1구역이 이런 식으로 개발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도시가 예전에 모습을 다 잃어버리고 뭔가 전의 기억들이 다 사라지는 거 아닐까요? 라고 주장을 한다면 여기는 이 개발이라는 것에 신경을 쓰지 않고 그러면 그 안에서 남겨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를 고민해서 오히려 거기 부분은 뭐 남기고 개발을 해야 된다든지 뭐 아니면 개발이 되지만 일부는 한 군데 뭐 기억에 남아두는 공간을 만든다든지 그 개발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시할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제가 정한 처음에 러프한 바운더리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안에서도 이제 여러분들 특정한 구역이 더 관심이 가는 이런 예를 들면 이런 구역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정말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크웨이로 가는 이 초입부가 정말 어떻게 디자인이 돼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고민해서 이것도 사실 되게 큰 사이트거든요. 이 사이트 중에서도 저는 길을 건너서 이 앞에 전면부에 뭐가 있어야 된다. 어떤 프로그램이 있고 어떻게든 받아줘야 된다. 또는 바로 용산역 앞에서부터 뭔가 연관된 뭔가가 있으면서 노드로 가야 된다. 이러한 뭐 계획상에 또는 본인의 생각으로 뭐 일단 더 좀 줄여서 여기를 사이트 본인이 생각하는 더 디벨롭하고 싶은 걸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뭔가 공유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같이 팀원으로서 뭐 러프에 그러면 우리는 여기를 좀 더 파보자라고 하고 그 안에서도 나중에 진짜 정말 조그맣게 일부 요 앞이 될 수도 있고 뭐 요 더 작게 점점 내려오고 다운 데서 쪼개지게 되겠죠. 근데 일단은 전반적으로 큰 용산역과 그 주변이라는 것을 처음에 이해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좀 더 내로우 다운 해서 본인이 이제 디자인을 어떻게든 얘기를 하는 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이러한 파크웨이로 연결된 이 도입부가 본인의 관심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뒤에 정말 용산 전자상가랑 지금 여기 엄청나게 큰 호텔이 세 개가 들어섰는데 정말 이상한 브릿지, 정말 오래된 브릿지를 지금 여기 도보로는 이동을 하거든요. 뭐 그런 브릿지 공간과 뭔가 옆에 공간을 같이 써서 새로운 뭔가 프로그램을 여기 안에서 그 링크되는 지점을 나는 흥미롭게 재해석하고 뭔가 전자상가나 호텔과 연관시켜서 뭔가 만들고 싶다. 또는 이 뒤에 호텔 옆에 지금 공영 주차장 부지가 엄청 넓은데 또 마찬가지 맥락으로 그러면 용산역과 여기를 이어주는 그런 맥락으로 뭔가 새로운 프로그램의 그런 공간을, 도시 공간을 여기 주차장 부지에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전비천 정면 1구역이 재개발된다면 여기도 지금 주상복합, 다 주상복합이 엄청 많이 들어서게 되고, 주거와 어떻게 보면은 상업 공간이 다 믹스되어 있는데 그 중간에 뭔가 끼인 이 공간은 그러면 어떠한 공간으로 되어야 되지? 그 중에 일부의 공간에 뭐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뭐 그런 논리를 만들 수도 있고, 그러면 이 뒤에 이 짜투리 땅은 뭐 어떻게 되는 거지? 아니면 여기 현재도 뭐가 있으면
더 좋은 거 아닌가? 뭐 그런 식의 본인들 여기 용산역 주변 정말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본인이 정말 관심이 있고 새롭게 있었으면 좋겠는 또는 뭔가 클루가 있다면 그런 거를 찝어서 이제 본인이 이 전체를 보면서 뭐 기사도 찾고 리서치도 하고 역사도 보면서 본인이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느 용산역 주변에서 어느 사이트를 디벨롭을 디자인을 하고 싶으신지 한번 고민을 이제는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니야, 이 전면 1구역 재개발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재개발 되더라도 여기는 뭐 반드시 남아 있었어야 될 것 같아 라고 주장을 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제가 그래서 들은 이 용산역이라는 거, 용산역 주변이라는 것은 저에게 하나의 되게 그냥 큰 프레임인 거고, 여러분이 이 안에서 어떠한 논리로 어디를 더 디벨롭하고 싶은지는 이제 이번 학기 동안 같이 고민하고, 어, 토론하고, 그리고 제안을 해서 저랑 같이 디벨롭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사이트 바운더리로 사실은 지난 학기 때, 그러니까 지난 학기 때는 사실 제가 이런 대시라인 바운더리도 주지 않았고, 용산역 주변이라고만 했었는데, 그 프레임을 가지고 이제, 작년에 여러분들 선배가 한 자료를 지금 레퍼런스로 공유하고자 하는데요. 이거는 하나의 정말 레퍼런스인 거지. 여러분들이 절대 그 생각의 틀에 갇혀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사이트가 물론 겹칠 수도 있겠지만 그 방향성은 전혀 달라도 저는 상관은 없어요. 그거는 본인이 세상에 사실 디자인이 뭐가 옳고 그르고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논리를 어떻게 짜고 그 논리 안에서의 얼만큼의 설득력을 가지느냐라는 것이 제일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지난 학기 때 그래도 작업을 공유해 드리는 것은 이런 이제 여러분들 끝을 알고 시작하는 것과 아예 모르고 시작하는 거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참고 자료로 보여드리는 거니까 그 정말 참고용으로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이 자료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지금은 최종 결과물을 대략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드릴 텐데 하나의 레퍼런스들로 그걸 보시고 또 작년에 저희는 이제 그때는 과제전도 했으니까 과제전 때 이제 본인들이 생각하는 디자인에 대한 이유, 뭐 자신들이 리서치 단계에서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됐는지 그런 인터뷰, 각자 디자이너 인터뷰한 영상도 있거든요. 그것도 같이 제가 업로드 해놓을 테니까 보면서 이러한 생각을 해서 그것도 같이 꼭 보시고 이러한 생각을 해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결과물도 나올 수 있었던 거구나라고 한번 편안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이 얼반 보이드라는 제목을 가진 이 프로젝트는 보시면은 아마 여기가 이제 용산역 그 큰 스테이션이 있는 곳이고 그 앞에 이런 제가 말씀드린 두 주상복합 사이에 여기에 큰 나대지가 있어요. 이렇게 정사각형이 엄청 넓은 그 공간에 뭔가 이 공간을 비워두면서 이제 여기는 왜냐면 어차피 파크웨이로 연결성을 이제 생각을 고려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 공간은 이 큰 축들이 교차하는 어떻게 보면 이 공간인데 거기를 어떻게 우리는 바라보고 어떠한 행태를 사람들에게 유발시키고 어떠한 공간성을 지니면 좋겠는가라고 했을 때 띄어져 있는 뭐, 띄어져 있는 어떠한 자연의 빈 공간?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빌딩 숲 사이의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대신 그 아래 하부 쪽에는 뭔가 프로그램들이 공공의 어떤 이벤트라든지 아니면은 뭐 연주라든지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뭐 공연이라든지 그런 것을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을 같이 만들자 띄워서 그런 생각으로 진행을 했었던 그룹이고 그래서 위에는 정말 꽉 채워져 있는 마치 어떻게 보면 전혀 계획되어지지 않는 큰 자연의 한 피스가 이렇게 띄어져 있고 그것들이 띄어져임에 있어서 이 안에 어떤 공간성을 형성하면서 여기에 프로그램을 넣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계획을 했던 거고, 그랬을 때 이제 뭐 빛이 들어오는 공간도 있고, 빛이 안 들어오는 공간도 있고, 또는 이 공간에서 주변의 건물들과 어떻게 이어질지 동선이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여러분들의 선배는 이제 작업을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사실 엄청나게 넓은 공간이라서 그 안에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들도 되게 많았는데 지금 현재는 뭐 비유가 막 잘 표현이 된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주로 어두운 공간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 공간을 그러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또 조명 계획을 어떻게 할까?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서 진행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두 번째 프로젝트는 아카이빙 메모리 로스라고 결국에 아까 얘기했듯이 용산 정비창 구역이 지금 재개발로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건물들을 다 철거하고 새로 엄청나게 큰 매스의 주상복합단지가 들어오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를 아무것도 기억을 안 해도 되나? 라는 물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사실 그 물음이 생긴 거는 예전 역사적인 시계열의 뭐 변화를 살펴봤을 때 이 안에 충분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고 그게 용산역이라는 곳의 어떠한 역사적인 맥락 또는 지금의 용산역이 있게 된 어떤 그런 배경이 되어 있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뭐 단지이고 그 기억들을 가지고 가고 싶다라고 해서 뭐 세이브 포인트라는 아주 작은 스팟을 하나 정하고 그게 이 모든 여 안에서도 사는 사람들이 다 있고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들을 일단은 철거가 되면서 이 세이브 포인트로 모두 다 이전을 해서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그게 결국에도 이 세이브 포인트는 철거가 되겠지만 그 이야기를 메모리 갤러리라는 곳에 나중에 다 축적을 해서 이 메모리 갤러리는 결국에는 다 재개발된 이후에도 남아있는 그런 공간으로 갤러리로 만들겠다라고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던 작업이고요. 그래서 그 세이브 포인트라는 지점을 정한 것도 이 친구가 결국 이 동네를 다 리서치하고 돌아다니면서 인터뷰를 많이 했는데 그 와중에 되게 특이한 건물이 있었는데 이 건물 자체가 원래는 일제강점기 때 지어진 정말 오래된 주택이 하나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4개 안에 벽을 세워서 4개의 가구가 5개 가구가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어떤 특이한 구조의 집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4개의 슬롯을 순차적으로 이제 철거가 어쨌든 들어가게 되면 철거가 되고 되면서 그러니까 철거라기보다는 그 이주를 하겠죠, 먼저. 이주를 하게 될 때 한 공간씩 그 안에 뭔가 이 주변의 철거와 이주의 이야기들 담는 어떠한 기억을 수집하고 철거의 순간을 기록하는 어떤 그런 아카이빙 포인트로서의 공간으로서 만들고 그 공간이 나중에는 결국 그 공간까지도 철거할 때 결국에는 메모리 갤러리라는 곳으로 이제 이주해서 뭐 기억을 보존한다. 그리고 이 메모리 갤러리라는 데는 역사적으로 어떠한 뭐 중요한 의미를 가진 건물이기 때문에 이거는 철거하지 않고 그 안에 새로운 의미가 있는 공간을 조성해서 이 세이브 포인트에서 축적된 어떤 기억들을 이 안에 메모리 갤러리에도 전시를 하고 나머지는 또 상업적인 갤러리로도 활용을 한다. 뭐 이런 식의 컨셉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한 친구들도 있었고요. 이거는 땡땡이라는 프로젝트였는데 땡땡이 사실 땡땡거리라는 요 끝에 이 정규창구의 옆에 여기가 이제 기찻길로가 예전부터 경의선 중앙선이 있어서 땡땡거리라는 되게 의미적인 스팟이 있는데 그 어쨌든 요 결국 철로 자체도 이제 지하할 계획이 있다고 하는 이제 뭐 도시의 계획을 이 친구들이 찾아서 그렇다면 요 삼각형의 땅을 우리는 용산 커뮤니티 센터를 계획을 해서 기찻길의 어떤 그런 기억은 남기면서도 주변에 이제 큰 어떻게 보면 주거 지역들이 계속 생겨나게 될 텐데 그 사람들의 뭔가 그 새로운 주거 지역과 뭐 여전히 그래도 남겨져 있을 기존의 뭐 주거 지역들의 사람들이 뭐 교류도 하면서 뭔가 젊은 세대와 예전 세대가 같이 뭐 교류할 수 있는 커뮤니티 센터를
어야 된다. 그러면서 기찻길의 기억까지도 그 땡땡거리 기차 건널 뭐 땡땡 거리 기억까지 담는 뭔가 그런 커뮤니티 센터의 프로그램을 기획을 했고, 그래서 각각의 그런 것도 주변에 어떤 공방들이 많아서 그런 공방들의 프로그램을 또 가지고 오고, 그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 건물들의 뭐 프테이지만 남겨서 그걸 다시 잇는 방식의 커뮤니티 센터를 계획을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뭐 시니어와 젊은 세대가 만나는 그런 커뮤니티 센터 겸 공방 같은 것도 만들고, 뭐 전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공간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계획을 했던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예전에 기차길에 기억을 담아서 이런 미디어가 또 같이 가미된 이런 스트리트 퍼니처에 앉으면 예전에 특정한 시간대에 그 기차가 지나갔던 뭐 소리 사운드적인 경험도 하게 해준다라는 그러한 큰 계획으로 요 삼각형의 재미있는 부지를 이렇게 뭔가 스트리트가 이어진 것 같은 여러 개의 그 건물 매스로 프로그램으로 나눠져 있지만 뭔가 그런 스트리트가 이어져 있고, 그게 또 다시 예전에 철로의 느낌도 살려서 그런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는 이러한 퍼블릭 스페이스를 계획한 친구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음이라는 프로젝트였는데, 마찬가지로 이 작은 스케일의 공간에서 각각의 이 친구들이 꼭 유지됐으면 하는 어떠한 그런 스팟들을 찾아서, 그게 인포메이션, 결국엔 나중에 여기는 이 친구들이 주장한 거는 여기에 이런 매력적인 공간이 지금 당장 언제 뭐 재개발될지도 모르지만, 그럼 그 전까지라도 뭔가 이러한 이 한강로동 이 내부의 이 페브링을 유지하고 싶다. 그래서 이 한강로통의 역사와 또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주변에 노출을 시켜서 이 외부하고 이 안에 어떻게 보면 고립되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지역의 어떤 이야기들을 볼 수 있도록 이 프로젝트 자체는 여기를 이제 그러니까 외부와 내부, 그리고 방문객과 주민을 이어주는 프로젝트로 계획을 했고, 그래서 이런 스팟들이 각자 이 주변의 이야기를 담을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인포메이션 센터이면서 뭐 호텔의 기능도 하고, 원래 여기는 신관대 여관이었기 때문에 이 중간에는 또 뭐 아트 갤러리를 만들어서 그 갤러리에서는 또 이 주변에 있는 이야기들을 담는 뭐 전시를 계획을 하고, 마지막에 또 커뮤니티 센터에서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땡땡거리에 오는 뭐 그런 사람들의 사진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이슈가 되고, 뭐 사진전이나 이런 것도 일어날 수 있는데, 여기도 기존에 그러면 사람들도 여기서 쉴 수 있는 뭔가 공간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작업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이게 그 신관전 여관이라고 되게 재미있는 여관 건물이 있는데, 거기를 이제 새롭게 계획을 하면서 뭔가 전에 이 도시적인 그 닫혀져 있던 뭐 동선을 이렇게 뚫어주고, 그 1층 로비는 그러한 인포메이션 센터의 기능을 하고, 위에 올라가면은 이제 호텔의 개념으로 생각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복합예술센터형 갤러리는 중간에 이제 위치하고 있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스트리트, 그러니까 다 이음이라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이 안에 도시의 어떤 큰 동선들이 다 모두 이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매개로, 어떠한 길적인 스트리트의 매개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약간 큰 흐름을, 이 라인적인 걸 공유하고 있는 거라서, 그런 게 그 스트리트가 건물 안으로 들어오고, 그게 계속 연관돼서 위로도 올라오고 내려오고, 그러한 이어져 있는 동선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프로젝트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뭔가 유입되는 그런 흐름, 동선에 도시에서 스트리트에서 연관돼서 다시 또 이렇게 흘러나가고, 그런 매개 그런 논리로 이 친구들은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일부 제가 프로젝트들을 가져왔는데,
특정한 어떤, 지금 용산역 주변에 사실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을 담다가 결국에 이제 결국 팀별로 작업을 하면서, 특정한 구역을 지금 많이 했다고 보실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전반적인 전체 안에서 어떠한 논리를 잡고 갔는지 그런 게 이제 팀원들끼리 그거 다 또 논리를 공유하고 각자 디벨롭해 가는 그런 방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제 생각에는 이제 저 앞서 지금 보여드린 레퍼런스에 국한되지 말고 이 주변에 많은 이야기들을 좀 더 고민하고 찾아보면은 더 재미있는 지금 앞서 했던 프로젝트들보다 더 재미있는 프로젝트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많은 사이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이제 고민의 용산역을 중심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가 이제 저희가 이번 학기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 제가 전반적인 오리엔테이션적인 설명을 한 것 같고요. 지금 그래서 용산역 주변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 많은 계획이 많아요. 도시 계획이. 이러한 뭐 재개발부터 시작해서 아직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국제 업무지구 예정도 있고 이미 막 전자상가 뒤에 새로운 호텔도 막 올라가고 주상복합 건물도 막 지어지고 있고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 현실적인 변화를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런 계획의 전체적인 그 도시 계획 안에서 큰 흐름 속에서 가는 거니까. 하지만 그런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말 공간 디자이너로서 공간을 볼 때, 도시 공간을 볼 때 어떠한 내 애티튜드를 갖느냐가 저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정말 재개발돼야 될 거니까 여기는 건질 수 없잖아요.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재개발이 되긴 할 건데, 그럼 재개발이 뭐 하루아침에 1년 안에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전까지의 이야기를 뭐 담겠습니다라고 해도 되는 거고, 여기가 파크웨이로 뭐 계획되어 있긴 하지만, 저는 파크웨이가 여기가 아니라 뭐 다른 데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오히려 저는 한강 쪽으로 있는 게 좋겠어요. 뭐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러한 계획들, 도시적인 힘들, 계획들, 뭐 관계성 이런 것들을 일단은 그래도 현실을 바라봐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조사해 보시고 그 조사를 통해서 근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비판적인 사고를 하면서 그거에 대한 재미있는 어떤 클루들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은 이렇게 넓게 보고 있지만 이 안으로 또 내로우다운해서 들어가다 보면 사실 이 안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작은 쪼개놓은 사이트 중에서 이건 제가 정말 로프하게 잡은 사실 뭐 이그젬플인 거 경우니까 뭐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정말 어디가 될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고 정말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많은 거니까 심지어 만약에 정말 이 바운더리 외에도 이 근처에 뭐 다른 저는 뭐 이 엣지의 땅이 정말 재밌는 것 같아라고 하면 뭔가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거기를 하셔도 되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용산역을 중심으로 한번 이제 이 주변에 지금 현재 벌어지는 뭔가 상황들이나 아니면 문화나 아니면 도시적 맥락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리서치를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기사도 많이 찾아보시면 엄청 많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뭐 통계청이나 서울시 요즘에 시청 홈페이지 같은 데 가도 재미있는 또 연관되어 있는 통계 자료도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서 그런 자료를 수집하다 보면 본인이 여기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러한 생각도 생기실 것 같고, 또 재미있는 뭔가 통계치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뭔가, 그런 새로운 공간적 프로그램 또는 기능 이런 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고, 아니면 지금 뭐 완전 새로운 사이트가 아니더라도 나는 용산역 앞에 지금 현재 계획되어져 있는 이 광장 자체가 완전 새로운 개념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면은 그 광장과 뭐 여기를 다 연관시켜서 뭐 같이 디자인을 해볼 수도 있고요. 팀원이 여러 명이 있으니까.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바라보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 어쨌든 이야기가 정말 많은 사이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만 관심을 갖고 파다 보면 정말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이제 용산역을 저희가 한번 파보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보셨으니 한번 생각들을 해보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지금 약간 노트해 두셨다가 이제 저랑 실시간으로 만나실 때 줌으로 이제 5시부터 보실 거잖아요. 그때 저에게 질문하고 또 의견 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곧 줌에서 봬요.